안녕하세요. 타타오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두 가지 정도 큰 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는 생존이죠. 그 다음은 자존이고요. 생존과 자존. 생존이라 하면 먹고 사는 일이죠. 이건 중요하긴 한데 죽을 때까지 생존을 위해 허덕이며 쫓기듯 살 순 없죠. 그래서야 짐승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긴 사람과 짐승의 중간이 중생이니 일면 짐승과 유사하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짐승도 중생도 인간도 우리의 종착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가 되면 자존의 길, 그 장엄한 길을 찾아가게 마련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한 인생학교에 진학을 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자기완성의 길이라고도 하죠. 그것을 아는 나이를 지천명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50줄이 되면 저절로 1000명이 알아지고 생명의 본령을 척 이해하게 될까요? 가치관이 서고 생명관이 서고 존재관이 서게 될까요? 제가 지나본 경험으로는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래서 그걸 위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일러 수련이라고 합니다. 다른 표현도 많이 있겠죠. 하지만 가장 직접적으로 와닿는 표현은 수련이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 수련 좀 해보는 거 어때요? 지금 제 앞에 계신 님, 이 목소리를 듣고 계신 님, 그럴 때가 되셨다고 봅니다. 아직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를 마치지 못하셨다고요? 생존의 문제는 쫓기다 보면 동네 개처럼 계속 쫓아오는 법입니다. 가면이 돌아서서 그 생존이라는 개를 직시해보기도 해야죠. 그러면 오히려 그 어렵고 끝이 없어 보이던 생존의 문제들이 하나 둘 자리를 비켜주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모세 앞에 홍해가 갈라지듯이. 어쩌면 그것은 환영이었던가요? 환영의 안개가 걷히고 진실한 안식의 열매를 손에 쥐는 방법. 그게 수련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해를 깊게 해보죠. 수련은 뭘까요? 깊이 숨 쉬어봅니다. 문자 인문학의 기본을 이제 구독자님들은 아시죠? 수련이라는 두 글자의 경우는 한 글자씩 분해해서 살펴보는 것도 요령 중 하나입니다. 수는 뭐고 련은 뭘까요? 수는 스스로 심성을 제고하는 것을 이르며 련은 지도받아 부단히 연습함을 이릅니다. 우선 심성을 제고한다는 표현 확 와닿으시나요?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 마음보의 수준을 높인다는 뜻입니다. 마음보, 심보라고도 하죠. 심보가 나쁘다. 이런 말 직관적으로 느껴지시죠? 어떤 느낌인지. 마음 보따리 안에 시커머 죽죽한 마음이 그득하다는 뜻일 겁니다. 나쁘다는 말은 물론 나쁜, 즉 이기적이라는 뜻입니다. 분리된 관점으로 나와 남을 파악하고 있는 영적인 근시안,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이들은 수준이 매우 낮은 차원입니다. 어두울수록 낮아요. 좁을수록 낮고요. 심보의 수준이 낮으면 정법을 모르죠. 심법도 모르고 그래서 잔머리를 굴리게 돼요. 꾀를 부리려고 하게 되고 이런 마음을 심술이라고 합니다. 심술. 정정당당하고 광명정대한 대인의 마음은 심술이 아니라 심법입니다. 심성 그 자체를 쓰는 법이니 심법이죠. 이기성을 떠나 좁은 마음 보따리를 어느 땐가 졸업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빨리. 그래야 권능도 생기고 시야도 확장되죠. 그렇다면 련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수가 마음을 닦는 것이라면 련은 몸을 닦는 것을 이릅니다. 그것이 기도가 되었든 만트라, 참선 또는 요가 아사나가 되었든 또는 절하기이든 염불이든 무술 동작이든 말입니다. 육신을 맑게 정화해가는 것이죠. 그게 련입니다. 련을 반복하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연습이라고 합니다. 연습이 잘 돼서 익숙해진 것을 뭐라고 할까요? 숙련이라 합니다. 그걸 빡세게 연습하는 걸 뭐라고 할까요? 단련이라고 합니다. 숙련이 되면 그 길이 쉽고 빨라지고 단련이 되면 몸 자체가 아주 순수하게 정화됩니다. 원래 단련이라는 말 유래가 대장간에서 달군 쇠를 딴 하고 두드려서 잡철을 완전히 제거하는 과정을 이릅니다. 정금처럼 순수하고 강력한 몸을 가지는 길이죠. 거듭남의 길입니다. 얼마나 설레는 과정일까요? 깊이 숨 쉬어보죠. 그러면서 당신의 온 세포와 구조물들이 불사의 몸이 되려 성스러운 물에 푹 담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도 잘 단련하면 세포 하나하나가 순수한 빛을 내게 됩니다. 어린애 얼굴이나 눈빛을 보세요. 맑고 투명하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광위를 뿜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련은 단지 젊어지거나 어려지고자 하는 것을 넘어서거든요. 원래 가졌던 영원의 권능을 되찾는 길입니다. 그런데 수를 게을리하고 련만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는 심성제고라서 좀 애매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라는 건가 싶은데 련은 좀 분명하죠. 절을 108번 하라든가 염불을 어떻게 10만 번 하라든가 있잖아요. 구체적인 그 패턴이. 그러니까 분명하게 느껴지니까 오히려 쉽죠. 그런데 수를 빼놓고 련만 하면 아니 됩니다. 정말로 안 됩니다. 수가 없는 련은 머리를 잘린 뱀과 같아요. 생명력은 남아있어가지고 이리저리 뿔뿔 기어다니긴 합니다. 방향도 모른 채로. 그러다가 밟히고, 그러다가 깔리고, 그러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죠. 수련을 열심히 수십 년 했는데 제 주변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아직도 마음은 두서가 안 잡히고 몸은 시시때때 아프다고 징징대는 사람들 많습니다. 또 주변과의 관계는 왜 이렇게 점점 어려운지요. 내 뜻과 남편의 뜻이 같지 않고 내 뜻과 자식들의 뜻이 같지 않고 많지 않습니까? 당신이 어쩌면 련만 하고 수를 게을리 하지는 않았는가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왜 사람들은 수를 게을리하고 련에만 집착하는가? 뭔가 초능력을 열고 싶어서일 수도 있어요. 소소한 초능력. 남이 못 보는 걸 본다거나 방언이 열리거나 자발공이 열리거나 남의 아픈 자리가 내 몸처럼 느껴지거나 누군가 전화 올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근데 전화가 딱 와요. 와, 신기하다. 이런 거요. 일종의 능력이죠. 이런 게 참 어린애 같은 집착입니다. 그런 것은 진정한 열매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수를 닦지 않고 련만 해서 이런 공능이 열리기도 하는데 그 경우는 나중에 다 토해내야 합니다. 갚아야 되는 빚과 같아요. 빚지는 겁니다. 왜냐? 누구한테 빚지느냐? 외부 의식들한테. 누구는 걸 귀신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외부 존재라고도 해요. 하여튼 상상해 보세요. 그런 존재들의 신세를 져가지고 얻어진 능력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여우. 중국에 가봤더니 그 여우 신당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그 여우한테 능력 받은 친구들 많아요. 그거 끔찍한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토해낼 적에 자기가 그렇게 수수생생 동안 모아온 정화 에너지, 그걸 정화직이라고도 하는데 그것까지 같이 토해내야 돼요. 무슨 말이냐? 그걸로 갚는 겁니다. 그런 존재들은 공짜가 없어요. 그걸 원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흔히 우리 연극이나 영화 속에서 그런 거 있죠. 내 영혼을 팔아서 어쩌고저쩌고 능력을 얻었다. 이게 딱 그걸 비유한 거예요. 진정 무서운 겁니다. 그게 외부 의식이나 외부 존재를 통해서 얻은 일시적 공능일 경우, 내가 창조해내고 만들어낸 것이 아닌 그런 공능일 경우에는 반드시 그런 결과를 빚습니다. 둘 중 하나만 해야 한다면 수와 련 중에서 단연 수를 해야 합니다. 그게 주체이며 그게 우선입니다. 수는 삶의 바탕을 이루어야 해요. 그 수가. 삶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을 닦아야 되고 더 빛을 내야 되고 더 상승해야 돼요. 더 착해져야 돼요. 련은 그에 따르는 부수적인 팁입니다. 중요하긴 하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수가 앞장서고 련이 따라주잖아요. 그러면은 속도가 갑자기 팍팍 나아지기 시작합니다. 공이 쌓여요. 공이 잘 이루어지는 걸 뭐라고 하죠? 성공이라고 하죠? 예, 성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련수가 아니고 수련인 것입니다. 언제까지 연수하실래요? 이제 수련하시고 성공해야죠. 지구상에 수많은 님들이 산다지만 그들은 다 같은 차원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부부도 같은 차원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가족도, 부모 자식도, 친구도, 한 직장 사람들도. 각양각색의 차원 속에서 알고 보면 따로 살곤 하죠. 당신은 지금 이 생을 살면서 어땠어요? 만족하셨나요? 그렇다면 다음 차원으로 넘어가 보시는 건 어떤가요? 또는 지금 사신 이 차원의 세계가 영 마음에 들지 않나요? 그럼 더 자유로운 차원으로 이동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수련은 차원과 차원을 연결하는, 다른 말로 하면 저 차원에서 그 차원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며 사다리며 허브입니다. 그것도 어두운 터널에서 밝고 트인 역을 향해 달리게 해주는 환승역이고 놀라운 변환 시스템이죠. 오늘부터 우리님 수련을 좀 해보시겠어요?